미국은 원래? 안녕하세요. 건축가의 도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리자입니다. 작고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우리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9월 22일이고요. 녹음하는 날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특별한 일이 어떤 거 있었나요? 축하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 생일이요? 자코님한테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저? 네. 아니 승진했잖아. 그쵸? 까먹고 있었어. 아니 난 지금 원래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라디오스타처럼 뭐 그랬다면서 네 그건요 막 이랬는데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네네네. 뭐 승진했습니다. 아우 때되면 하는 건데 뭐. 우리 회사가 막 뭘 열심히 했다고 뭐 해주고 뭐 놀았다고 안 해주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진짜요? 막 놀면 자르긴 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때 되면 야 얘 아직도 승진 안 했어? 뭐 이러면 그냥 이렇게 약간 좀 그래서 리뷰 때 뭐 야 얘 뭐 좀 승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웅수렁 하더니 시켜주더라고요. 아유. 하지만 우리 회사의 또 좋은 특징 중 하나가 월급 오르는 거 따로 승진하는 거 따로라는 점. 그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기분이만 좋은 네. 네. 기분이만 좋은 일이었죠. 원래 그게 타이틀 따라 보너스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너스 안 나온 보너스가 지가 없어. 보너스 안 나온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그래서 맞아 몇 년 됐죠 벌써. 아, 몇 년 됐지. 네. 제가 승진을 하거나 이게 직급이 올라가기 직전에 그 직급이 되면 보너스가 나온대라고 하는 직급이 될 때마다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너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흉 도망가 자꾸. 도망가. 잡을만 하면 나를 올라가고 도망다녀. 잡을만 하면 올라가고. 손댈 수 없는 너. 네. 경기가 좋아져서 뭐 받을 날이 오겠죠. 요즘 경기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건축 쪽에서는 느껴지는 경기가 미국 경기 어떤가요? 미국 경기요? 경기는 뭐 축구 경기.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 스튜디오만의 특징인가? 뭐 회사 방침인가? 옛날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회의 같은 거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뭐 네. 우리 이번 주에 뭐 했어요? 아니 뭐 이번 달에는 무슨 프로젝트 했어요? 뭐 아니면 뭐 누구 승진했어요? 축하드려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생일 누구예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할 때 그 회사의 파이낸셜에 대해서 쭉 프레젠테이션 한 번씩 해요. 네. 뭐 이번 쿼터에는 돈 얼마 벌었고, 그러니까 프로젝션이 얼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설계 쪽은 그런 거가 있거든요. 받아야 될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의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저희는 잔금을. 네, 후불제 네. 후불제 경제잖아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뭐 각 프랙티스별로 뭐 예를 들면 그 병원 하는 팀 아니면 뭐 하는 팀은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사람 스태프들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덜하고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걸 계속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전체 레비뉴가 지금 얼마나 됐다, 뭐 모자란다, 적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보면은 올해는 계속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코비드 중간에 저 회사에 무슨 IT 관련된 큰 사태가 있었어요. 컴퓨터 뭐 잘못돼가지고 그때 돈 왕창 까먹고 전 직원이 며칠을 일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라고 탓은 못하죠. 회사 그쵸. 문제였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대외적으로? 뭐 어때? 그거 누가 알아? 누가 알아? 뭐 그런 일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찌됐건 복구는 다 됐어. 그래서 뭐 그게 뭐 저기는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레비뉴가 이렇게 확 좋아졌거나 큰 프로젝트 보통 그런 거 보면 큰 프로젝트가 그걸 드래그해요. 그런 넘버를. 네. 큰 프로젝트들은 없었던 것 같고 다들 잔잔바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대표님 쪽은 새로 뭐 시작하셨다면? 네, 시작했는데 뭐 그냥 별거 없어요. 호텔 끝나면 또 다른 호텔하고 호텔 프로젝트 프로포즈를 보내라고 그러면은 그 미팅 쫓아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저도 느껴져요. 안 좋아요. 왜냐면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놀고 있는 저보다는 낫죠. 그렇죠. 한국의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 경기요? 한국 네. 경기, 미국 경기가 이런데 한국 경기가 좋을 리가 없죠. 한국 경기는 뭐 요즘 대통령 잘 뽑아갖고 아주 그냥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미국에 뉴욕에 와 계셨었잖아요. 아직도 있나요? 그건 전 왜 모르겠어요. 왔대요? UN 총회 있잖아요. 뭐 매년 와서. 9월이면 UN 총회 뭐 있잖아요. 할 게 뭐 있다고. 기네스북 등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음. 뭐. 음. 기분이 다해서 기네스 맥주 한잔 하려고. 술 때문에 왔구나. 그러지 않을까? 몰라요 왜 왔는지. 아니 뭐 어쨌든 UN 그것 때문에 6월이란다. 9월이면은 뉴욕은 항상 그 미드타운이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지가 나죠. 지금 새로 시작한 게 그 미드타운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 이제 UN 서밋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오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항상 그 호텔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며칠 전에 그 현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복도에 이제 의자 하나씩 꺼내놓고 정장 입고 귀에 그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그 고무줄 같은 거 에, 이렇게 에. 긁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9월은 9월이구나. 그렇죠. 그죠. 보니까 뉴욕에 패션쇼도 컬렉션이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네. 9월 둘째 주인가? 네. 둘째 주인가 그래서 있어가지고. 유튜버들이 엄청 이제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애들이 승진했으니까 커피 사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나가서 커피를 이렇게 사들고 이렇게 바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블럭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회사로 돌아왔거든요. 늘씬한 언니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쇼핑백을 메고 둘 셋 지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야 오늘 뭐 모델 뽑는 날이야? 패션 뭐 하는 때잖아. 패션 위크가 둘째 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 새 프로젝트 하기 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거기서 이제 패션쇼를 호스트를 하려고 그 호텔은 미드타운에 보면은 파크나 피프트 애비뉴 말고 파크 쪽에 많지 그런 호텔들이 되게 큰 호텔들이 있어요. 네네. 막 볼룸 같은 막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몇 개 있거든요. 웬만한 부티크 호텔 같은 경우에는 볼룸 같은 거 있는 호텔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규모의 경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의 결혼 이벤트 이런 거 해야 운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타겟으로 그 호텔은 볼룸이 있거든요. 객실 수가 뭐 200개가 될랑말랑한 호텔인데 거기에 그 볼룸을 만들려고 박스 위드인 어 박스 보통 콘서트홀이나 뮤지컬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의 진동이나 이런 걸로 위해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도록 아이솔레이트 완전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도 하고 짓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호텔은 했어.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 호텔에 조그만 호텔은 아니지. 근데 그 뭐 파크 애비뉴나 이런 데 있는 호텔에 비하면은 진짜 객실 수도 반도 안 되고 컨퍼런스 룸도 거기에는 한 뭐 5-6개 있는 것 중에 중간 사이즈 볼룸 하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볼룸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 쓸데없이. 뭐 내가 그 처음부터 디자인한 호텔은 아니어가지고 그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건물이 사용 허가는 떨어졌어요. 사용 허가는 떨어졌는데 그 호텔은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호텔을 운영을 하려면 스태프들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레스토랑 스태프들도 한번 쿠킹을 싹 해봐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어레인지 해야 되고 막 이런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를 하기도 전에 패션 이코가 오니까는 그 볼룸에서 패션쇼를 하겠다고. 그래서 오프닝 비슷하게 했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호텔은 오프닝 한다는 얘기가 없네. 와, 그런 재밌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려고 숨겨놨었군요. 아니 뭐 그렇다고. 이게 재밌는 얘기야? 네. 그래도 또 와가지고서는 그 패션쇼는 워낙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상징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정말 응축해가지고서는 패션쇼로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어요. 패션쇼를 가본 일이 없어서 되게 궁금해요. 나는 몇 번 가봤는데 뉴욕에서는 못 가봤네. 한국에서 가봤어요. 네, 한국에서 몇 번 가봤죠. 동대문에서. 동대문 패션쇼. 네, 그 뉴욕 근황으로 또 하나 추가하면은 거기에 그 어디야 그 9/11이 있는데 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원래 마스터 플랜상으로는 한가운데에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는 아니고 시어터, 머시기 약간 공연 시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절절 매다가
이번에 완공이 됐대요. 우와. 근데 어디 있지 그게? 그게 한가운데 있어요. 데모 박스가. 근데 그게 이름이 어려워. 그게 마지막으로 돈이 모자랐는데 돈을 쫙 쏜 사람 이름 붙여갖고 건물 이름 붙였거든요. 그 누구죠? 그 렉스 프린스 라스무스 옛날에 OMA 출신의 그 대머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거기는 다 디자인했는데 대머리들 거기 출신 다 거기는 다 대머리들인데 거기 출신들은. 그 회사 가려면 머리 밀고 들어가는데. 네. 그 시애틀 라이브러리 했던 양반인데 예일 대학교 도서관인가? 레어북 도서관인가? 예일 맞죠? 그 대리석 얇게 썰어가지고 예일에 있는 거. 그 아이디어 그대로 해가지고 대리석을 얇게 썰어서 외벽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연장이니까 어차피 창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밤이 되면 그런 디자인은 사실 밤에 멋있잖아요. 글로우 박스가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1층까지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1층까지는 퍼블릭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가 이제 9.11 메모리얼이 있고 어쩌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들어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9.11 사이트 거기 안 가보셨던 뭐 식상하다기보다는 뭐 다들 뭐 한번 가봤으니까 안 가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공연장 시어터 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그 프린스 아저씨, 사람 이름이 프린스예요. 그 설계한 사람이. 네. 그랬고 프린스 라스무스 뭐식인가 그래갖고 회사 이름이 렉스인가 그렇거든요. 진짜 나는 마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렉스야. 사람 이름도 프린스야. 이거야? 진짜 두부 썰어놓은 것처럼. 오. 근데 밖에 되게 바로 그 옆에 있구나. 되게 열심히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공연장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게 이렇게 방음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막 움직이는 설계를 하고 막. 그러니까 보면은 OMA 출신들이 막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각각 막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요즘 약간 요걸로 좀 공연장 하는 걸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 외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원래 대리석을 얇게 썰어 사용하기로 유명한 그 예일의 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 디테일을 여기서 또 보실 수 있고. 대리석을 얇게 썰었어? 난 고기를 잘 썰었는데. 니자 근황은 이제 브리스켓을 사가지고 그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몇 킬로짜리 그 몇 근 되는 거. 너는 대리석을 썰어라. 나는 고기를 썰게. 고기를 얇게 썰어서 요즘 새로운 요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건축물 얘기하다가 이것이 바로 건축과 요리의 융합. 콜라보. 그 니자님 근황은 자꾸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니. 저희는 작가 파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지금 협상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젠가 협상 또 뭐 하는 것 같던데 또 잘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조율 중인가 봐요. 그래서 뭐 한 내년 초나 돼야. 진짜? 조율 중인 거면 조만간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한 연말이나 돼야 이제 결정 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초나 돼야.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죠. 협상을 해서 오케이 찍자. 그러면은 극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작가가 파업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작가가 써야 찍어야 이 사람들은 일할 게 생기니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근데 이번에 그 작가 파업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관된 것 중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휴 잭맨이 이혼했어요. 네. 휴 잭맨은 정말 패밀리맨의 대표 그쵸.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파업 때문에 이혼했어요. 와이프랑 그 진짜로? 데보라 리 퍼네스라는 그 와이프랑 이혼한 사유 중에 작가 파업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와. 그리고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코비드 동안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조그마한 맨하탄에 조그만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뉴저지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큰 집에서 그렇게 사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게 코비드를 통해서 어떤 의견의 충돌, 그러니까 공간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피지컬리 맞대에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일들이, 이거 완전히 저의 데피셜이에요. 작가 파업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더 커진 게 아닌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휴잭맨은 뭐 투자도 하고 제작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 차가 있었는지 몰라요. 와이프가 누군데요? 와이프가 데보라 리 퍼니스라는 원래 기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점이 나는 휴잭맨하고 피어스 브로스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공통점이 와이프들이 약간 퉁퉁해요. 씨, 나 뿜을 뻔했다. 근데 이게 뭔가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가위손 아니면은 뭐 007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엑스맨. 전도구구 엑스맨. 그러니까 엑스맨 가위손이란다. 씨.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평생 동안 날씬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고 이 와이프들은 되게 날씬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몸이 점점 커진 나이살 같은 거. 아픈 적도 있었고 약간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은 또 이제 그렇지. 잘 자라잖아요. 근데 항상 어디 시상식이나 맞아. 이런 데 가면은 다 커서 굉장히 그 휴잭맨이나 피어스 브로스는 아직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휴잭맨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배우니까 얼마나 이제 그 굿 루킹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울버린 하지만은 그 자체인데. 그렇지. 근데 와이프는 옆에서 뭔가 이렇게 후덕한 하지만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는 약간 그 당당함이 나는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에 나 자신을 투영했다고 비웃어도 할 수 없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뭔가 봤을 때 보기 좋다. 약간 나의 마음의 위안이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었는데 휴잭맨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에는 그 와이프 지금 다이어트 돌입했을 것 같은데 왠지. 이혼하고 나서 모르겠어.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서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외모가 진짜 부질없다는 생각이 나이 드니까 더 많이 드는 게 젊었을 때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내적으로 쌓여있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젊었을 때 잘생긴 애들도 나이 들어서 보면은 너무 좀 초라해 보이고 젊었을 때 예뻤던 애들도 나이 들면 초라해. 그냥 내면 그 와중에도 이쁜 사람도 있고 멋진 사람도 있어. 맞아. 그렇긴 하죠. 네. 아니 근데 못생겼어도 잘 늙어서 뭐 이렇게 그 포스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오히려 나이 들어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무빙 보면서 네. 유승범이 되게 범이 동생 맞죠? 유승범 동생이죠. 맞아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유승범. 그러니까 양아치의 대명사였잖아요. 그 무슨 양아치. 태권도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약간 좀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수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약간 철학적으로 그 와이프도 러시안인가 근데 그 아티스트 결혼 애도 있어. 네. 그래? 그래서 근데 유승범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화 배우인지 모르고 결혼했대. 근데 굉장히 자기만의 그 철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정해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러니까 맞아. 니자님 말씀대로 그 자기의 색깔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이제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 그 상관없이 그 자기만의 색깔이 매력으로 발산이 되는데 안에 컨텐츠 없이 안에 자기 색깔 없이 그냥 외모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껍질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배우들 중에 또 젊었을 때 예뻤던 애들 이제 늙어서도 계속 젊어 보이려고 막 이것저것 주사 맞고 이래서 얼굴 망가지는 사람들도 더 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외모가 더 이상 조인성, 정우성 괜찮잖아. 걔는 잘 늙은 애들이고. 하여튼 휴잭맨 내가 뭐 잘 늙는다고 조인성 되나? 이거 무슨 화법이지? 오늘 계속 갑자기 자기는 잘 늙으면 홍서범이지. 맞아. 원래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그 코멘트. 네. 그거 이따 해요? 아니 지금 같이 하죠? 해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께서 인스타그램에 저희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감동이었지. 캐롤라인 이코님께서 트위터에서 추천받아 몇 번 들어보려다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만뒀었는데 도케님의 축구 설명에 빠져들어 역주행 중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감동. 보고 이거 약간 이게 고시여서 도케님이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푼 게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척 아니야. 중에 이런 친인척을 분이 있나? 동원했는가. 이러면서. 이 양반들이 참.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뭐 축구 얘기는 뭐 실수를 하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거보다 이제 누가 누군지 몰라서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맨날 당연히 이제 듣는 사람만 들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아.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후루룩 얘기하고서 가는데 네. 정말 계실지도 모르는 이분과 같이 딱 들었을 때 이 처음 들으신 분들이 우리가 누군지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얘기하다가 중간에 니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할까요? 아니 뭐 이렇게 리부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뭐 얼마만에 한 번씩은 약간 뭐 이렇게 듣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 설명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리는 게 낫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다 이제 역주행해서 들으시면 이제 슬슬 아시게 되겠지만 그렇다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축구가 또 이런 도케님은 뭐 위대한- 하나만 하시면 아주 그냥 홈런이시네요. 위대한 컨텐츠예요. 건축 독해가 엄청 인기가 많은데. 그래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뭘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되나? 뭐 이제 다 미천 다 드러나서 뭐 아 건축 독해요? 뭘 네. 던져줘야 뭘 하죠. 좀 던져주세요. 하시는 거 얘기하시면 안 돼? 요즘 하는 거요. 그런 것도 뉴욕에 있는 건축물이니까 뉴욕에 있는 아니면은 요즘 뉴욕에 자꾸 그 한국에 계시는 모씨 유튜버가 자꾸 오셔가지고서는 뉴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뉴욕이 맞아. 자꾸 가라앉고 있다면서. 어디서 가서 헛소리 하고 네.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유 땡땡 교수가 와가지고 이게 자꾸 뭐였지? 유현상? 아시아의 인어와 결혼한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했지 나중에. 했죠. 그랬어요. 그 사람 예전에 그 청와대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전경이 좋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서는 뭐 얘기를 하고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부자들에 대해서 거기 사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나는 그분을 그렇게 찾아 듣지는 않지만 도케 씨가 정말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 있잖아요, 뉴욕에. 그런 것도 얘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보는 순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거를 별로 안 까도 될 것까지 까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약간 옛날 되게 웃긴 게 트위터에서나 이런 데서도 그분의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랬대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정치 성향이 드러나니까 욕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건 좀 너무하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사람이 설계를 어떤 걸 했어. 근데 거기에 그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됐어.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든 법적으로는 맞춰야 되니까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겉에서만 보고 야 이걸 장애인이 어떻게 그러면서 그 건축가를 욕해. 약간 좀 아닌 것까지 욕하는 게 있어서 언페어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좀 언페어한데 이분이 사람들의 귀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 중 하나가 왜 결론하고 원인을 거꾸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어법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집에 층고가 높은 집에 사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런 소리 정말 했어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뭐 스터디를 통해서 공간이 더 뭐 이 층고가 높고 더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는 아이일수록 뭐 공부를 더 잘한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온라인 공간에 오래 머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보면 그런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다 보면은 되게 헛소리인 게 공간이 이 높은 데서 사는 애가 집에 돈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더 많겠죠. 그냥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평균적으로. 뭐 돈 많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봉석이는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 전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만 프레임을 딱 해갖고 그래서 다양한 친구를 가진 집에 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결과와 이거를 그냥 거꾸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프레임 해가지고 이렇게 툭 얘기해버리고 니들 몰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꼴사 나와서 보지를 않는데 사실 그분이 하는 얘기 멀리서 이렇게 좀 앞뒤를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게 새로운 얘기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어떻게 프레임해서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온라인을 오래 머무는 사람
뭐 가난한 뭐 그 소비 소득과 이런 그 전형적인 우파적인 사고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계급을 나눈다든지. 뭐. 그리고 지금 자코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정확히 알겠는 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성경을 거기만 쓰는 사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그게 미슬리딩이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걸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자기 맘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자기의 결과를 두고선 거기에 원인을 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유교수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들이 짬뽕 돼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죠. 들리는 건 알겠어요. 거기다가 방송에서 쓰기가 좋아요 그런 게. 맞아요. 거기다가 외모도 그냥 준수하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꽤 괜찮은 스토리텔러고 하지만은 거기에 갖고 있는 그 콘텐츠들은 굉장히 사람을 미혹하기 굉장히 좋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떤 팩트를 프레이밍해서 얘기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이끄는 것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귀를 뜨이게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방송 나오고 끝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꾸 어딘가에 얼굴을 들이밀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이라면 좀 책임감 있게 뭐 전체적으로는 팩트가 이런데 우리 여기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그걸 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아니면 편집됐거나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분이 하는 건축이나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거나 하는 것 자체를 그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는 나는 그건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싫으면서도 싫지 않다.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런 거에 대항해서 사실은 건축 독해가 훨씬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더 훨씬 더 오래됐잖아. 거의 10년 됐단 말이야. 아무도 안 들어줘서 그렇지. 아니에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컨텐츠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도. 뭐 아무튼 다음번에는 꼭 건축 독해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의 근황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요즘 환절기에다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나의 마음. 가을 타셨어요? 아니요, 여러 가지로 뭐 생각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을 봤나 그래서 아니요, 점 같은 거 안 봐요. 왜냐하면은 저번에 한국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얘기했었죠. 보긴 봤네. 얘기했었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끊어도 되는데 저만 안 봐. 여기 끊어. 근데 마음이 되게 약간 살짝 쓸쓸하면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래요. 첫째를 떠나보낸 후유증인가요? 굳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쓸쓸하다 하시니까. 할 일 있는데 하기 싫고 그거는 나는 태어난 이후 쭉 그런데 40 몇 년째. 확실히 손이 덜 가요 애들한테. 첫째가 없으니까. 그리고 먹는 양도 되게 확 줄어가지고 요리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잘 먹고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그래서 니자 생일날 마이크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 그래도 니자님 생일 때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마이크 들고 가서 노래를 했는데 그거 말고 원래는 대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합창을 안 좋아했거든요. 거기 누군가와 내 목소리를 맞춘다는 게 되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나이가 새삼 들고 나서 보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나?
좀 서치를 해봤더니 뉴저지에서 한국 분들이 하시는 그런 합창단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조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 지휘자의 양력도 보고 유튜브에서 찾아서 음악도 듣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에서 노래하시는 분들 얼굴 쫙 나오면 관상도 보고 이제 막 그렇게 중요해요, 해서 관상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 하지만은 뭔가 항상 뭔가 한 끝에서 좀 나의 쪼를 부리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욕 코럴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막 검색을 했어요. 뉴욕 코럴 소사이어티. 이름도 멋져.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 프라이데이 아니면 크리스마스 막 이럴 때 막 오케스트라랑 같이 막 합창을 되게 제대로 하더라고요. 거기 가셔야겠네. 그래가지고 나 여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서는 간다 그러면 뭐 그냥 받아주나? 딱 또 막 겁나 설치를 했더니 8월달에 오디션 다 끝났더라고요. 오디션.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네. 오디션을? 그래가지고서 대학 이거- 가는 거네 거의. 놓쳤어. 그리고 첫 번째 연습을 9월 이제 한 두째 주에 시작하는 시작했더라고요. 거야. 그래가지고 놓쳤네 이러면서 봤더니 매주마다 웨스트 사이드 쪽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주 어떻게 나가요 거기를? 그래서 내가 이거 뉴욕 코럴 소사이어티가 있다면 뉴저지 코럴 소사이어티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 해가지고서 바로 또 이제 검색을 겁나 했어요. 했더니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리치우드라는 데서 이제 연습을 한대요. 거기는 제 이제 운전하고 하면 뭐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오디션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리퀘스트를 보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롤링 어드미.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용감하게 그냥 바로 이름이랑 주소랑 다 적어가지고 바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러니까 만 하루가 안 됐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싶으면 이 메일에 대답을 해라. 그러면 너가 오디션을 보고 싶은 걸로 알고 스케줄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오디션을 할 건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쫙 적혀 있더라고요. 멋진데? 네. 추진력 짱이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메일을 받고 읽고 약간 고민을 하는 상태예요.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다음 stay tuned. 나 한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그게 화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러면은 그게 너무 이제 커미트먼트가 큰 거예요. 그쵸. 매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연세들이 좀 있으시겠네.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또 이제 관상 쫙 봤잖아요. 근데 동행사랑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두렵지 않아요. 가가지고서는 뭐를 이제 아시안 얼굴을 가지고서는 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연령대도 좀 다양해. 보니까 내 나이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수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 들지만은 일단은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네, 그거에 대한 결심이 좀 필요해서 일단은 띵까띵까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일주일에 그거를 그죠. 하루를 못 노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또 이제 갔더니 합창단이 그렇지 또 뒤풀이 해야지. 뒤풀이가 성대하다 이러면서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아니 합창단에서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너무 좋지만 그거를 목표로 두고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벌써 리얼터들이 몇 명 있지 않겠어요, 정말? 있겠지. 그리고 미국 성량으로 눌러버리세요. 성량으로 와! 이러면서 이거사! 그러니까 그래서 뭐 비즈니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내 마음에 약간의 뭔가 좀 그러니까 내 생활 패턴의 변화나 아니면 내 마음이 약간은 뭔가 허전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는 방식이나 스케줄을 보면은 전혀 허전할 스케줄은 아니에요. 그러면 네. 백야드 식당을 차리세요. 백년대 식당 차리라고요? 니자가든처럼.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일단은 이메일을 받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원래 전에는 그럼 합창은 많이 안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KBS 어린이 합창단 했었어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네. 엄정하고 같은 출신이네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원래 제가 누가 잘하나 나가서 1등하고. 아 진짜? 응. 몰랐어? 몰랐어요. 그럼 처음 듣는데. 그럼 아무도 몰라. 자료 화면 찾아보면 있어요?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나이 몰라. 나오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1등하고. TV는 흑백? 그리고 그 연말 결선에 나가가지고 또 노래를 또 기똥차게 부르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침을 꼴깍 삼켰어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상 못 받았어. 아.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진짜? 7살 때였어요. 되게 어릴 때네. 네. 누가 잘하나 나가서도 거의 굉장히 저학년으로 1등한 거여가지고. 되게 긴장됐겠다. 그 나이에. 근데 그걸 보고서는 그 윤인수 선생님하고 거기 그 KBS 합창단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why not? 그래서 들어갔어요. 윤인수 선생님한테 why not 그러셨어요? 아니요. 당신이 그랬던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엄마랑 나랑 해보자 해가지고 갔어. 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방송 그 촬영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여의도 KBS에 가가지고서는 근데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은 노래도 노래지만은 기다리는 게 정말 많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해. 그쵸. 우리 엄마가 한 번 하더니 때려쳐라. 이걸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딸도 위에 둘이나 있고 저 막내잖아요. 내가 첫째거나 외동이어서 우리 엄마 했을 거야. 그랬는데 막내에다가 게다가 우리 엄마는 일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려쳐라. 네 이래가지고 한 번 하고서는 그만뒀어요. 근데 합창단들 노래할 때 왜 손을 이렇게 박자 타는 거 아닌가?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이게 손을 지금 니자님이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굴리잖아요. 이렇게 그거 옛날에나 그렇지 요즘 그렇게 안 하죠. 그래요? 네. 죄다 동요 부르는 친구들 다 앞에서 율동 이렇게 손을 막 앞으로 굴리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노래할 때 손이 문제야. 어색하잖아. 손이 참 어색해. 어색하잖아. 손은 어찌 할 바를 몰라. 몰라. 그래가지고 손을 내가 보기에는 가수들이 기타를 굳이 필요 없는데 이거를 손을 둘 때 배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 가리고 손을 두기 위해서 기타를 메고 나온 사람들 되게 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박정현 씨. 이게 손이 참 힘들거든요. 손 두기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동요 부리는 아이들한테는 뒷짐을 지고 부르라거나 옛날에 어렸을 때 아니면은 손을 앞에 모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부르면 그럴 너무 수는 락커가 없잖아.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차렷하고 부르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앞에 손을 모아라 그랬는데 앞에 모으다 보면 리듬을 차니까 손으로 이렇게 긴장하니까 이렇게 손에 힘이 더 들어가니까 가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앞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정말로 프로페셔널 그냥 그 콰이어 가면은 특히 뭐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뭐 콰이어 페스티벌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요즘 트렌드는 그 정통적인 노래 쫙 이렇게 화음으로 부를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아주 재밌게 율동을 가끔씩 넣으면서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합창 공연 보러 가면은 되게 재밌어요. 중학교 네. 때 이제 억지로 합창을 했었거든요. 중학교에 이렇게 합창 대회 같은 거 이렇게 전국에 그걸 안 한 게 없구만. 저희 중학교가 저 때까지 8년 연속 우승을 했었어요. 우와. 그게 중학생이 합창 대회 전국을 예중 예고가 아닌 중학교인데 가능했던 게 음악 선생님 애들 겁나 팼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귀도 좋아. 딱 듣다가 드럼 스틱 같은 거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틀리는 애 있으면 거기 정확하게 팍 던져요. 빵 맞고 그거 다시 들고 왔고 선생님한테 딱 드리고 그걸로 이렇게 지휘하면서 연습했어요. 대박. 그러니까 막 계속 1등을 하지. 그 나이 애들이 뭘 알겠어. 뭐 이렇게 뭐 음악 뭘 알아?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렇긴 했지만 합창에 그 내가 내 파트 부르고 다른 사람이 그 파트 부를 때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화음이 딱 갈 때 그때 이렇게 찌릿찌릿 하잖아요. 맞아. 그거는 확실히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거기 잠깐 신경 써서 딴짓하면 이렇게 드럼스틱 팍 나가서 맞는데
그래갖고 그게 한 번 되니까 그 중학교 그때 합창단 했던 애들이 네. 그때 무슨 응원 같은 거 하러 음.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뭘 하다가 한 명이 그걸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다 같이 맞춰서 부르니까 좀 멋있더라고요. 이게 합창이라는 거는 옆 사람 음악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나도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모니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옆에 노래 못하는 애가 앉아있으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진짜. 아, 내 주변 애들이 괴로웠겠구나. 왜냐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노래해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 노래를 하면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음 넣는 거 진짜 어렵던데. 이 다른 화음들을 그죠. 헷갈릴 것 같아. 연습밖에 없어 그거는. 아, 아,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 거 옆에 거 들으면 따라가잖아. 자꾸. 그러니까 따라가잖아. 맞아, 따라가게 어. 되지. 그러니까 그건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 저는 메조소프라노여서 항상 알토 쪽, 그러니까 화음 넣는 쪽인데 그건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따라갈 것 같아. 근데 그렇구나.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교 때만 해도 별로 합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합창이 저는 음대였으니까 교양으로 꼭 들었어야 아,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앞에서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립싱크를 하면은 교수님이 앞에서 원래 너 노래 안 할래? 딱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있으면 다 들리나 봐. 저는 약간 그러게. 그런 몰라. 학생이었어요. 몰라. 왜냐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호흡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교회 가면은 이 합창단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노래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하나씩 다 보거든. 왜? 드럼스틱 던지게? 아니 그냥 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계속 다 이렇게 교회 봐. 같은 데는 뭐 많이도 없잖아. 한 6명, 7명 있는. 아니 이게 그 뭐 1부, 2부 뭐 이렇게 부에 따라 다른데 아침에 1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합창을 하는 건 되게 많고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사람이 줄어들긴 하지. 근데 저의 그 합창단 얘기가 이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재미를 그럴 줄은 몰랐죠. 재밌어요. 제가 어떻게 잘 고민을 해보고 그거 어때? 약간 선수들이 시즌에 적응 못해가지고 그 팀에 갔는데 네. 비싼 돈 받고 갔단 말이야. 네. 갔는데 적응 못하면 다른 데로 임대를 보내잖아요. 다른 리그로. 네. 그런 식으로 뉴저지 리그에 있다가 네. 뭐 본 리그로 진출하나? 뉴욕으로? 8월 달에 되면 내가 여기서 갈 곳 드디어 적응이 끝났으니 갈 곳 아까 연습을 한 후에 8월 달에 오디션을 나는 봐서 뉴욕이고 뉴저지이고 상관없어요. 난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어떤 그 옛날에는 뉴욕과 뉴저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뉴욕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더 좀 있어 보이고. 그래, 오케스트라랑 뭐 이렇게 뉴저지도 그렇게 해. 아, 그래? 네. 그 얘기를 안 해줘. 하지만은 지금은 편한 게 장땡이고 굳이 고민을 하자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계시는 데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은 데로 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그걸 성실히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죠. 사실은 뭐 첫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 게 더 이왕 할 거면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서 보고 페이스북에 라면 사진을 기가 막히게 올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너무 웃겨갖고 무슨 정말 그냥 자기가 끓여 먹는 라면인데 그 조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러고 요리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원래 그래픽 디자인인가 전공인데 옛날에 실제로 라면 회사에서 조리에 사진을 찍었었던 분이래. 대박. 자기가 한 거를. 그래갖고 그냥 이제 나이가 이제 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퇴직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CG가 그러니까 포토샵 없던 시절에 그걸 라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고 그냥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렇게 여름에 일도 하시고 맨날 하는 일이 아침에 그 라면을 끓여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걸 해요. 할아버지가 되게 독특하다. 근데 더 독특한 게 합창단을 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그분 인스타그램을 보면 맨날 그 밥해 먹는 거랑 합창단 가는 거랑 그 현장 가가지고 뭐 오늘은 뭐 무슨 현장 배정 받았다 하면서 뭐 하시고 도대체 이 감이 안 잡히는데 하여간 그분 보는데 그 와중에 꼭 그 합창단 어르신 합창단이라고 그런 거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나 보죠. 그거 되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새롭게 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난 바로 하잖아요.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디션을 보러 갈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설치만 한 거잖아. 이렇게 아니.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다음번 방송에서 이제 뭐요? 합창? 왜? 그냥 노래방 가면 되지. 아니 내 반주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디션 아, 볼 때. 진짜?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데리고 오고 거기 반주해줄 사람이 없나? 아니 오디션을 위해서 나올 사람은 없지. 당당하게 소주병을 딱 꺼내는 거야. 반주 이렇게 딱 반주, 하면서 반주 딱. 그 노래방 기계를 가져가는 거야. 와, 그 반주자까지 데려오래. 그리고 아니 보니까 이게 대박이다. 그냥 동네 합창단이 아니고 이미 그 지휘자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했던 닥터, 그러니까 박사. 아, 그럼 월급 줘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 오디션도 굉장히 스트럭처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오디션 보는 그 악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공연 같은 거 하면 그럼 돈도 받고 그러나? 돈은 내겠죠. 공연한 사람들이. 아, 보니까 아니, non-profit 그러니까 왜 organization. 어디서 이렇게 초청받고. 아 그러면은 내겠죠. 근데 non-profit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무조건 돈을 안 받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maybe 도네이션 받는 거나 그렇게 아니면 어디서 펀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겠지. 뭔가 방법이 있겠죠. 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검정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공연 보러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전국 노래자랑 저기 충남 서산 편에 나오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네, 고민을 잘 해보고 그 다음 편을 또 뉴저지의 꾀꼬리 막 이래서 까나리 박 다음 에피소드를 위해서라도 오디션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든 안 하든 오디션을 갔다 와야 돼. 다음 에피소드를 위해서. 그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I have a podcast. I need a episode. 축구 근황이요, 축구 근황. 아니 나의 근황. 아, 그렇다고. 당신의 근황이 그렇다고요? 축구 근황 해주셔야죠. 아니 도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우리의 여기서 그러는 줄 알고 끝내는 줄 알고. 나야 뭐 바빴어요. 새로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감사할 일이지 사실은. 그 회사에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도 있고, 뭐 작가님이 뭐 그냥 때 되면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뭐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컨트리뷰트를 했으니까는 또 이제 보스가 추천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보스가 지금 되게 잘 챙겨주나 봐. 아, 그분은 확실히 열심히 해주면 잘 챙겨주긴 해요. 잘 챙겨주나 봐. 근데 나는 나를 챙겨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던 사람들이 다 은퇴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CEO 중에 한 명이 돼서 그쵸.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고 뭐 그래요. 회사 분위기는 그 확실히 이제 뭔가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포지션을 잘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나도 어떻게 보면은 고인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고 뭐 이 회사가 이게 다음 단계를 위한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이제 내가 이 회사에서 한 리세션을 2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겪으면은 이제 리세션이 오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대충 파악이 됐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를 어떻게 움직이고 뭐 어떻게 이쯤 되면은 사람들 정리해고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은 어떤 로직으로 정리해고가 되는지 어느 정도 감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파이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거든. 왜 해요? 네. 이유가 있는데 돈 없어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업종이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만이 쓰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이 아니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굉장히 한정돼 있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 마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 나에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넘버도 정해지고 그 그룹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지금은 특히나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걔네가 맞춰달라는 걸 맞춰줘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네 피가 너무 높아. 어디까지 좀 내려와 줄 수 없겠니? 뭐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뭐 그러는 상황. 요즘 이게 그냥 미국 경기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서비스업이라는 게 특히나 또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그쵸. 돈이 많이 없다.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 커다란 구조, 그러니까 회사의 스트럭처를 한번 더 흔들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우리가 무슨 IT 회사도 아니고 한꺼번에 막 잘라내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 들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그냥 오버헤드에다 차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돈을 갖고 오는 프로젝트에다가 그 사람들의 아워를 차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게 빌러블 아워에 대해서도 맞아, 얘기하고 그거는 빌러블 아워 얘기했던 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는 리만 브라더스 직전이었었어요. 그게 뭐예요? 빌러블 아워가? 빌러블 아워가 뭐냐면은 하루에 8시간을 일하잖아요. 네. 근데 그날 스튜디오 미팅이 있거나 무슨 쓸데없는 이벤트가 있어. 그러면은 8시간 중에 1시간을 거기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의 actual billable hour는 7시간인 거야. 1시간은 회사 이벤트에 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월급은 8시간을 받아. 그럼 그 1시간을 회사에서 자기네 프로핏에서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billable hour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는 프로핏이 많이 남게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그 메꿔야 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8시간씩 일하는데 그 스텝이 10명이라고 치면 1시간씩 쓰면은 10시간을 회사에서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너네 회사 이벤트 있었으니까는 이번 주급은 7시간만 쳐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못하잖아. 그죠.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빌러블 아워 얘기 나왔던 게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한참 빌러블 퍼센트 그래가지고 그때는 스텝 한 명당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보여줬었어. 빌러브가 스펠링이 뭐예요? B-I-L-L. 일할 수 있는 시간. 빌러블. 빌러브. 뭘로 들었는데? 평소에는 우리는 비러브. 사랑하는 시간. 사랑받는 시간. 사랑받는 시간. 그렇죠. 수동 클라이언트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B-I-L-L. 빌러블 아워를. 이러보 이런 것처럼 빌러브. 그래가지고 야 너는 이번 달에 75%밖에 안 돼. 뭐 너는 얘는 프로젝트 뭐 빌러블 아워가 한 85% 되네. 그러면 그게 에버리지로 몇 퍼센트 이상을 유지를 해야 건강한 회사다라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정리해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스텝들이 많으니까 빌러블 아워가 훅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 쳐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람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고를 한번 했었고 얼마 전에 그런데 계속 빌러블 아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스튜디오의 레비뉴가 이번 달은 이렇게 됐고 앞으로의 연말까지의 프로젝션은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게 뭔가 커다란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그 스튜디오에 있으면은 그 스튜디오의 일만 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해야 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코님이 저기 캘리포니아의 프로젝트에 막 다 한 달 내내 거기에 투입이 된달지 그러면은 자코님은 사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회사에 리스하고 있는 오피스가 굉장히 크거든. 네. 지금 굉장히 와봐서 알잖아요. 네네. 3계층을 쓰고 있잖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그거를 확 줄일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은 없애도 돼, 지금. 사실 한 층은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에서 이거 리스트럭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아들만 해도 고등학교 4년 중에 2년을 리모트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잖아요.
4년 중에 2년은. 지금 들어와가지고 요번에 어소시에이트 되고 막 이런 애들 몇 명 있거든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워크프롬 홈인 상황에서 하이어가 된 애들이에요. 오피스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못 배우고 있다가 승진을 한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결국엔 그런 프로젝트로밖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피스 환경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혀가지고 일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손해지,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 내가 보는 뭐 지금 미국 경기도 그렇고 회사의 그런 스트럭처를 자꾸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방향이 좀 새로운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오피스의 재편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욕 프로젝트만 했으니까 나 스스로 포지셔닝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러고 있다가 피츠버그 가서 일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의 성격이. 그러니까는 나는 계속 뉴욕을 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내 포지셔닝이 중요하구나. 잘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행히 프로젝트가 다 하나 끝나가고, 이제 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새 프로젝트가 시작을 안 했다면, 나도 아마 정리해고의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테테테테테 어떻게 하는 거지? 물론 그때 당시에는 테테테 그때 당시에는 제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그때 당시에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할 거라는 예상도 전혀 못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몇 월 달까지는 나를 풀타임으로 하는 프로젝션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딱 9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9월 말 이전에 새 프로젝트가 뉴욕에서 생기지 않으면 내 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포지셔닝을 빨리 해야죠. 내가 그러면은 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중국 가서 일할게. 그래서 중국을 가든지. 그래도 중국 프로젝트는 되게 움직이던데? 엄청 움직이죠. 네, 막 저기 1대1 뭐 법도 만들고 있고 장난 아니더라고. 심포니올 하고 있거든요. 저기 밍 아저씨가 아주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성격의 프로젝트가 뉴욕에서 벌어지면은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야. 사무실에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는 사실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나를 끌어주고 땡겨주던 사람들이 은퇴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가 그 자리에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는 상태예요. 타이틀이 이렇다일 뿐이지 내가 뭐 거기 돈을 박아가지고 쉐어를 사고 막 프린스펄이 되고 뭐 이러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포지션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틈엔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서 있는. 내가 맨 앞에서 줄 서 있는 거야. 오늘 갑자기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열사병 걸려가지고 피피 다 쓰러져 있고 내가 맨 앞에 서 있어가지고 내 맘대로 쓰러지지도 못해. 그게 코비드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나이 먹어서 좀 직장인으로서의 회의도 좀 일찍 왔던 것 같고 보스들이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하여간 그래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잘 되면 계속해서 새끼를 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여서 그렇죠. 뭐 두고 봐야죠. 건투를 빕니다. 뭐 이렇게 일의 환경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요즘 우리 또 MZ 친구들이랑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하고 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내일 생일이래. 오, 축하해. 몇 살이야? 내일 쉰대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쉬지. 몇 살이야? 했더니 25이래. 우리 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구나. 우리 큰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죠. 진짜. 오, 그래? 쉽지 않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리세션을 2번이나 견뎌왔다는 건 정말 리스펙. 건축계의 명언이 있어요. 뭐인데요? 건축은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맞아. 아니, 모든 분야 그런 거 아닌가? 모든 맞아.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OMA 램프라스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맞아요. 진짜. 근데 뭐 굵고 짧게 가는 게 아니고 얇고 길게. 맞아. 아니 근데 모든 분야가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참. 아니 금방 중국 프로젝트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계속 그냥 이어지네. 당신한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 거야. 아니 준비가 못 하고 있는데 뭐. 뭐 끊어갖고 1부, 2부 나가면 되죠 뭐. 근데 그 중국 얘기가 난 게 딱 생각이 났는데 엊그저께 이메일을 받았어요. 미스 원래 해가지고 내가 레오니아에 집을 찾고 있는데 나와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딱 온 녹음 거예요. 계속 하는 건가요? 하는 거예요?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미스 원래
나는 누군데 내가 레오니아에 집을 찾고 있는데 나와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름.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의 레스네임이 나의 손님하고 그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똑같은 레스네임이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매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쫙 보고 나 지금 어베일러블 하니까 전화해도 돼. 그리고 어디에다 뭐 이렇게 전화번호 적고 아니면은 네가 좋은 시간과 네 전화번호 남기면 내가 전화를 할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내가 그때 일할 시간이니까 막 거의 5분 안에 리플라이를 딱 했단 말이야. 근데 1시간 후에 다시 답장이 왔는데 나의 일 성격상 통화를 짧게밖에 못하고 짧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어쨌든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얘기할 때까지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했는데 그 밑에 시간과 날짜와 시간이 중국말로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서는 땡 이러면서 이거 약간 스캠 아니야? 약간 이 생각 바로 들었어요. 왜냐면 그치. 스캠 이메일 되게 많이 와요. 아 진짜? 텍스트도 그렇고. 특히 리얼 에스테이트면 그럴 수 되게 좋겠다. 네, 네. 내가 사기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돈을 언제까지 뭐 보내줄 그치. 테니까 그치. 먼저 뭘 해놔라. 이러면 나중에 주겠다. 뭐 하여튼 그런 그런 식으로 경우가 그거를 있었구나. 걸러내는 것도 되게 큰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메일은 그렇게까지 피시하게 생각이 들진 않아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소은샘 치고 답장을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럴 때까지 이메일로 얘기할 테니까 너가 찾는 집의 크라이테리아를 나한테 알려줘라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메일이 와 있는데 4베드룸 방 4개에 모의 수영장에 레오니아의 5밀리언짜리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 우리 동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굉장히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를 또 답장을 할 것인가? 약간 고민이 됐지만 어쨌든 알았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약간 이렇게 한자가 약간 있으면서 뭔가 나 되게 궁금해. 빨리 결론이 듣고 싶어. 아직 결론 안 나. 그것도 아 이것도 to be continued. 다음 에피소드에 그럼 이거를 또 다음 에피소드를 이게 위해서 완전 피싱을 무슨- 당해야 되는 거야. 완전 오 마이 시나리오인데? 야, 되게 궁금해. 네. 이거 궁금하죠. 무빙의 네. 영탁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딱. 근데 왜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랩탑도 한국 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내가 이제 진짜요? 팟빵에 올리려면은 팟빵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셋업을 하려고 이거를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려면은 이거를 보면은 동부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맞춰놨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여기보다 하루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메일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날짜로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시그너처나 이렇게 시간이 찍히잖아요, 메일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국에서 보냈거나 그러네. 아니면 미국에 있는데 중국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간에 컴퓨터를 맞춰놓고 하거나 뭐 이 둘 중에 근데 좀 하나잖아요. 이상하긴 하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그러니까 아니 긍정적인 게 아니고 뭐 이게 가능성은 있지. 그렇게 찍힐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뭐 중국에서도 알아볼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난 그냥 그치 중국에서 피싱일 가능성이 나는 한 52%인데 저는 78%라고 봅니다. 근데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님한테 그렇게 피싱해서 그러니까 뭘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결국 돈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님한테 거기에 뭘 시간을- 뜯어내고 싶은 그치.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뭘 뜯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뭘 뜯어내는 거야? 없지 사실은. 모르지. 사실은 뭐 없. 개인 정보를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다음에 뭐 야, 이거 어태치먼트. 사고 싶다 이런 다음에 네가 일단 계약금을 에이 뭐 이렇게 그렇게 예, 안 그렇게까지 되지. 하겠어. 보통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뭐 해봤는데 뭐 어태치먼트 보내니까 이거 열어보고. 그렇지.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딱 그런 그런 확률이 거지. 대단히 크지. 그런 거지.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항상 전화를 해요.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 왜냐면은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얘기해줘요. 니하오. 목소리 들으면은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사람의 웬만한 백그라운드하고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 그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겠다는 건데 자기 직업이 통화를 길게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님 깜짝 놀라셨어요. 청각 기력자? 그죠? 무빙에 나와야겠는데. 난 무빙 안 한효준데. 보니까. 이 다 오늘 치는 개그들이 다 무빙 관련된. 그래요? 나도 언제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어쨌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to be continued. 아니 저는 신기하다. 그 스캔 방식 연구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런 당해볼까요? 아니 완전히 당하는 거 말고 얘네가 어떻게 해갖고 하려는구나 이걸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인스타 짤 중에서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걸었는데 외국인이 전화를 받아서 그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통 빠르게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니? 거기서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 옛날에 하정우가 그거 데리고 노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피싱 와가지고. 하정우가 그거 한 거 있어요? 하정우가 막 계속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연락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웃겨. 근데 그 원래님 이메일 주소는 사실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죠. 오픈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즈니스 하시는 이메일은. 맞아요. 그렇죠. 뭐.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즐거운 미국 생활, 뉴욕 생활 그냥 한번 나눠봤습니다. 과연 원래님은 합창단을 할 것인가? 두둥. 과연 그 이메일은 피싱이 맞을 것인가? 두둥. 네,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작가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